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김시덕의 부동산 이야기. 당신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김시덕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는 단순한 부동산 안내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곳곳을 두 발로 누비며 20만 장의 사진과 100여 년의 문헌 자료를 통해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땅을 찾아낸 인문학자의 따뜻한 기록이에요. 집값의 오르내림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는 말해요. 집값이 아니라 입지 조건과 미래 가치를 보라고. 이 책은 집을 사는 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여정임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안내서랍니다. 그럼 이 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책의 줄거리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는 부동산 탐구.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는 김시덕 교수가 도시 문헌학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모두 갖춘 곳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는 단순히 집값의 등락이나 인기 지역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국가 프로젝트, 안보, 재난, 교통, 재개발이라는 5가지 렌즈를 통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깊이 들여다보죠. 책은 이론적이거나 딱딱하지 않아요. 김시덕 교수가 직접 대중교통을 타고 전국을 답사하며 기록한 생생한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는 부동산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책에서 다루는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관련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GTX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이나 용인 같은 곳들이 나오죠. 하지만 김시덕 교수는 단순히 GTX가 뜬다는 낙관론에 빠지지 않아요. 그는 과거 100년간의 교통망 개발 사례를 분석하며 예컨대 동해선이나 서해안선처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졌다가 중단된 프로젝트들을 언급해요. 또 지하철 개통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노선 위치나 실효성이 부족해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 지역의 사례도 들어요. 이를 통해 그는 GTX의 거품과 실제 가치를 분리해서 보라고 조언하죠. 특히 GTX A 노선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20-30분 내로 연결하는 잠재력이 있지만 정작 역세권이 아닌 주변 지역은 기대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독자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꼼꼼히 봐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죠. 또 다른 예로는 재개발 파트에서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지방의 신도시 개발 사례가 나와요. 김시덕 교수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나 인천 송도 같은 계획도시를 언급하며 재개발이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와 교통, 상권이 함께 변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는 재개발 지역을 선택할 때 단지 내 아파트의 평수나 브랜드뿐 아니라 주변의 학교, 병원, 공공기관의 입지까지 고려하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인천 송도의 경우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초기에는 교통망이 부족해 실거주 만족도가 낮았던 점을 사례로 들며 미래 가치를 예측할 때는 현재의 불편함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죠. 재난 파트에서는 2022년 서울의 물폭탄 사태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도시의 지형과 배수 시스템이 주거지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 서울 반포나 강남의 저지대 아파트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던 사례를 들며 고지대나 배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처럼 김시덕 교수는 단순히 여기가 좋다는 식의 추천이 아니라 왜 그 지역이 좋은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역사적 현장적 데이터로 뒷받침해요. 이 책의 줄거리는 단순히 부동산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김시덕 교수의 답사 여정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지죠. 그는 조선시대의 도시계획 문헌부터 일제강점기의 토지구획 평면도, 현대의 도시기본계획까지 100여 년의 자료를 분석하며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이야기해요. 그가 촬영한 20만 장의 사진 간판, 비석, 전단지, 폐업 안내문 같은 도시의 흔적들은 그 지역의 삶과 역사를 생생히 보여줘요.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의 낡은 간판 하나가 그 마을의 경제적 쇠퇴를 암시할 수 있고 새로 생긴 대형마트의 플래카드는 지역 상권의 부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디테일한 관찰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요. 책의 핵심 주요 메시지, 집값 너머의 가치를 보라. 김시덕 교수가 이 책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해요.
집값의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입지 조건과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삶의 터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는 부동산을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를 위해 그는 5가지 시각국가 프로젝트, 안보, 재난, 교통, 재개발을 제시하며 각각이 부동산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죠. 1. 국가 프로젝트. 정부의 대규모 개발 계획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좌우해요. 예를 들어 세종시나 혁신도시 같은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거지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와 인프라를 함께 창출하는 국가적 비전이에요. 김시덕 교수는 이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따지려면 정부의 재정과 정치적 의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해요. 2. 안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안보는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접경 지역은 개발이 제한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오히려 큰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죠. 그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라고 조언해요. 3. 재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침수, 산사태, 지진 같은 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김시덕 교수는 지형과 도시 인프라를 분석해 재난에 강한 지역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요. 4. 교통. 교통망은 부동산 가치의 핵심이에요. GTX나 KTX 같은 대규모 교통 프로젝트는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주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는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치를 구분하고 교통망의 실효성을 따져보라고 말해요. 5. 재개발. 재개발은 낡은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지역의 인프라와 수요에 달려있죠. 김시덕 교수는 재개발 지역을 선택할 때 단순히 브랜드 아파트를 쫓기보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함께 보라고 조언해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김시덕 교수는 도시의 과거를 알면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토지구획 평면도를 분석하면 그 지역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단순한 트렌드 추종이 아닌 깊이 있는 분석을 하라고 권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기획 부동산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요. 터무니없는 개발 호재를 내세우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기획 부동산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며 이를 피하려면 철저한 현장 답사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는 독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길 바라죠. 책의 시사점 부동산을 넘어 삶을 설계하는 법.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 가이드를 넘어 우리의 삶과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켜요. 이 책의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등락에 휘둘리기 쉬워요. 하지만 김시덕 교수는 집을 선택할 때 10년, 20년 후의 가치를 생각하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GTX 노선이 개통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더 중요하죠. 이는 부동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습관을 길러주죠. 둘째, 데이터와 현장의 조화를 강조해요. 김시덕 교수는 책상 위의 자료와 현장 답사를 모두 소중히 여겨요. 예를 들어 그는 도시의 간판이나 전단지 같은 작은 흔적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읽어내죠. 이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단순히 뉴스나 통계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예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와 직관을 함께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죠. 셋째, 공간과 삶의 연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족, 꿈이 담기는 곳이에요. 김시덕 교수는 집을 선택하는 일이 곧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재난에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는 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일이죠. 이 책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갈지 고민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줘요. 이 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따뜻한 조언을 건네요. 집을 사는 일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담는 선택임을 깨닫게 해주죠. 또한 기획부동산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이는 부동산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독자들이 느낀 점 생생한 후기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어요. 특히 3프로TV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를 통해 저자를 먼저 만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독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이 책이 단순한 부동산 가이드북을 넘어 삶에 대한 통찰을 준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동산 책은 처음 읽어봤는데 김시덕 교수님의 인문학적 접근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냥 여기 집값 오른다는 식의 책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가치를 설명해 주셔서 믿음이 갔어요. 특히 GTX 관련 분석은 정말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줘서 부동산 초보인 저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또 다른 독자는 재난 파트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2022년 서울 물폭탄 사건을 겪고 나서 집을 살 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김시덕 교수님이 지형과 배수 시스템까지 분석한 부분을 읽고 앞으로 집을 볼 때 이런 점을 꼭 체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책 덕분에 부동산을 더 꼼꼼히 보게 됐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투자자는 이렇게 후기를 남겼죠. 재개발 지역을 볼 때 아파트 브랜드나 평수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김시덕 교수님은 주변 인프라와 교통망까지 종합적으로 보라고 하셨어요. 특히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폭로한 부분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책 읽고 나서 부동산 중개소 말만 믿지 않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3프로TV 시청자들 중에는 김시덕 교수의 팬이 많아서인지 그의 현장 답사 이야기에 푹 빠졌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교수님이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면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에서 지역의 변화를 읽어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탐정처럼 도시의 흔적을 추적하는 느낌이었죠. 이 책 읽고 나서 저도 동네 산책할 때 간판이나 전단지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물론 모든 후기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일부 독자들은 책이 너무 상세해서 초보자에게는 다소 무거울 수 있다고 느꼈어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더니 역사적 데이터나 문헌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다 보니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런 후기는 이 책이 깊이 있는 만큼 조금씩 시간을 들여 읽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종합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신뢰감, 깊이 있는 분석, 삶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말해요. 김시덕 교수의 인문학적 시각과 현장 중심의 접근이 부동산 책으로는 드물게 독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준 거죠. 특히 집을 사는 일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마무리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김시덕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는 단순한 부동산 가이드북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간,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에요. 집값의 오르내림에 흔들리는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말해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고 입지와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그의 따뜻한 시선과 꼼꼼한 분석은 집을 사는 일 나아가 삶을 설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부동산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고 자신의 삶에 맞는 터전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혹은 부동산과 삶의 터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든 따뜻하게 공유해주세요.